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영 심리상담 발달 연구소의 소장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왓칭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보고 내가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들을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저자는 김상훈 님이고요. 이분은 20년 이상 방송 기자였어요. 이분이 쓴 책이 왓칭 1, 2,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이 책이요. 그리고 리듬,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쓸 때 연구 결과들, 증거 자료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런 왓칭이나 시크릿이나 이런 종류의 책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뭔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내용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책을 접하면 접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이런 책들이 정말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리고 정말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자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런 왓칭, 시크릿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과학적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법적인 일들이 사실은 실제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내용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쉽겠지만 혹시 예전에 저처럼 왓칭이나 시크릿 이런 부분들을 신비주의 혹은 뭔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음을 여시고 저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질이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람도 이런 물질이면서 에너지인 존재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에너지장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요. 매 순간 달라진대요. 내가 부정적이고 힘들고 슬픈 생각을 할 때는 내 에너지의 색깔도 어두워진다고 하고요. 밝은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하면 에너지 색깔도 밝아진다고 해요. 아인슈타인 말대로 생각도 에너지인 거죠. 근데 이런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파수는 서로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는 내가 그동안 기분 좋았던 생각들이 더 잘 나시나요? 아니면 막 부정적이고 힘들었던 생각이 더 잘 나시나요? 아마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 좋은 생각들이 더 많이 나고요.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부정적이고 할 때는 그거에 관련된 생각, 과거 경험들도 비슷한 생각들이 더 많이 나게 되거든요. 내 에너지가 되게 어둡고 내 생각이 굉장히 어두울 때는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에 현실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고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을 때, 행복할 때는 행복하고 밝은 에너지를 끌어다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행복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책에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그런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그런 사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40년 동안 몸의 에너지장을 연구해온 UCLA 대학의 생리과학자 헌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에너지장을 보면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어떤 질병에 걸릴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에너지장,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인 틸러 박사도 몸에 질병이 생기기 전에
에너지장에서 이미 먼저 신호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몸이 있잖아, 이렇게 몸. 이게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예, 여기 사람이 있고 원이 이렇게 해서 그려져 있는데요. 나라는 존재는 육신의 공간이 있고요. 그 밖에 감정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의 공간, 영혼의 공간, 무한한 빛의 공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 몸의 공간은 감정과 생각의 공간이 품고 있는 거고요. 감정과 생각의 공간은 영혼의 공간이 품고 있는, 영혼의 공간은 무한한 빛의 공간이 품고 있는 그런 거죠. 물론 이게 딱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겹의 공간들이 겹쳐질 수 있어요. 과연 내 존재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 생각이 내 몸은 육신 부분만 내 몸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내 몸을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겠죠. 내가 그냥 이 몸만 내 자신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어떤 생각의 범위, 내 삶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좁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고 하면 내 영혼의 차원에서 삶의 목적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가끔 초능력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빛의 공간까지 자기 자신을 확장시킨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크게 나누면 눈으로 보이는 나, 그러니까 몸의 부분이죠. 이 부분과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더 내 능력도 커지게 되고 더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겠죠. 이 책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고민을 하면서 실험을 했대요. A반과 B반으로 나눠서 A반에게는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책상 위에 연필이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연필이 있는 그림, 그 다음에 교실의 그림 해가지고 점점 더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은하계의 모습까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창의력 테스트를 했대요. 예를 들면 신발 한 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두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B반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사진을 방향의 순서를 바꿔서 보여줬어요. 처음에 은하계부터 해서 지구,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교, 교실, 책상 위에 연필, 그 다음에 연필. 이렇게 해서 시야를 점점 좁게 만들었어요. 처음 A반에서는 시야를 점점 넓게 만들어줬다면 B반에 가서는 시야를 점점 좁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 반 아이들은 나이나 성별이나 지능이 다 비슷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B반 아이들한테도 창의력 테스트를 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내줬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대요. 어떤 아이들이 더 창의적인 대답을 했을까요? 더 넓은 시야를 보게 된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적인 대답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사진을 보여준 시간이 1분도 안 될 텐데 여기서 5분이라고 표현했지만 불과 5분 동안 어떤 사진을 봤느냐가 아이들의 창의력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줬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러면 시야를 넓힐수록 더 창의력이 좋아지고 지능이 높아질까요? 만약에 지능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정해진 거라고 하면 시야를 넓혔다고 해서 갑자기 5분 만에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지능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는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공간이 바로 내가 되는, 나의 공간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내 능력이 더 많아지고 창의력도 높아지고 지능도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텍사스 대학의 밴디워터 교수가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TV를 1시간 시청할 때마다 창의력이 11%가 저하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TV라는 그 좁은 공간, 아무리 TV 화면이 크더라도요, 그 공간만 보고 있으면 내 시야가 이 화면 안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창의력이 되게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창의력이 더 높으려면 천장이 높은 곳에 서 있으면 더 창의력이 높아지고, 공부를 할 때 한 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방을 두 방을 왔다 갔다 하면 더 창의력이 좋아지고, 왜 그러면 이게 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여러 실험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고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낄 때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나보다 내가 가진 문제, 상대방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느껴질 때 무기력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눈에 보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된 나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험할 때 초등학교 교실에서 할 때도 처음에 교실에 연필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한 아이들, 은하계까지 확장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은하계만큼 이렇게 확장된 경험을 한 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심리 치료할 때도 자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운전 중이시거나 이럴 때는 눈을 뜨고 하시면 되는데요. 좀 처음에는 이 작업을 할 때 막 집중이 안 되거나 하면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서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시면 좋은데요. 눈을 감고 내 존재, 내 눈에 보이는 내 몸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존재가 계속 확장이 돼서 여러분이 있는 방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만큼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간만큼 커지셨나요? 사실은 이건 어떤 분은 되게 쉽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몸이 그렇게 확장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의 몸, 보이는 몸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영혼, 그리고 무한한 빛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커졌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는 거죠. 내가 있는 이 공간이 꽉 찰 만큼 내 자신이 커졌다면 이번엔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까지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울에 계시든 저는 지금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을 채울 만큼 제 자신이 커진 거죠.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시면 이번에는 우리나라만큼 계속 커지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넓히시는 거예요. 계속 확장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시면 이번엔 아시아, 그리고 지구 계속 확장하셔서 은하계까지 계속 확장해 보세요. 내가 그만큼 커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계속 확장해 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확장하시고 편안하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혹은 충분히 확장이 되셨으면 준비가 되셨을 때 눈을 뜨셔도 괜찮아요. 보통 제가 이거를 하면은 한참 있다가 눈을 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거기 푹 경험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문제 혹은 상대방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나를 경험하고 나면 현실에서의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이 훨씬 더 작게 보이는, 그리고 내가 그걸 다룰 수 있는 힘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난 도저히 내가 확장되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기구 있잖아요. 기구를 타고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면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 있던 내 자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작게 보이겠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작게 보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내 집 위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더 높이 올라가서 이번에 내가 사는 지역이 보이게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일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인공위성을 탄 것처럼 혹은 로켓을 탄 것처럼 해서 이 우주가 다 보이는 공간으로 가보는 거죠. 그리고 느낌이 어떤지 그걸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거 있잖아요. 혹은 지금 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봐요. 지금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나 상황이나 상대방이나 누구든 괜찮아요. 어떤 문제도 괜찮고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뭐 심리적인 문제든 혹은 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을 잠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확장시키든 혹은 내가 멀리 정말 위로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볼 수 있게 하든 더 편한 방법, 잘 되는 방법을 통해서 우주까지 다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 내가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 문제를 한번 보는 거죠. 느낌이 어떨까요? 아까 이 앞에서 봤을 때와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이걸 하고 나면 보통은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되게 넓어진 느낌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되게 힘들 때, 이거는 한 짧으면 1분, 길어봤자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힘들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다룰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질 수 있어요. 아까 초등학교 교실에서 했던 것처럼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 능력, 내 공간, 나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더 쉽고 편안하게 대하고 그만큼의 여유를 갖고 그만큼 더 내 삶이 즐겁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